지윤이 원룸 문을 열어젖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8시, 또다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5번째였다. 작은 상자, 큰 상자, 때로는 봉투 형태로 오는 것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문 앞을 채웠다. 또야? 지윤은 상자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다. 발신인 정보는 여전히 공란이었다. 수취인만 강지윤으로 정확히 적혀 있을 뿐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엔 회사 동료나 친구들의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고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상자를 뜯어보니 이번엔 작은 다육식물이 들어있었다.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보니 방금 화원에서 가져온 듯 했다. 며칠 전엔 그녀가 좋아하는 초콜릿 브랜드의 케이크였고 그전엔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다. 모두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물건들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매일 오고 있는데요. 고객님 성함과 주소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주소를 알려주자 상담원이 잠시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아, 네. 확인됩니다. 발신인은 익명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배송비를 지불하셨으니 저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내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익명 배송의 경우 발신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송을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다육식물을 바라봤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일찍 퇴근해서 택배가 오는 시간을 기다려봤다.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익숙한 택배 트럭이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한 남자가 내려서 상자를 들고 그녀의 원룸 건물로 걸어왔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써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내다봤다. 남자는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지우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몇 분 후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윤이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그녀가 어린 때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케이크는 동네 빵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손수 만든 것 같았다. 포장지에는 어설픈 손글씨로 지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지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어머니는 지윤이 독립한 후로 연락을 뜸하게 했고 친구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았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조용한 편이라 특별히 친한 동료는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매일 오는 이 택배들은 묘한 설렘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혹시 스토커나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지우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주가 되자 택배는 더욱 정교해졌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꿀차와 목캔디가 왔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예쁜 우산이 배달되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점점 그 택배기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번 같은 사람이 와서 조용히 물건을 놓고 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다. 그는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묘한 친숙함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평소 시간에 맞춰 복도에 나가 서 있었다. 얼마 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지윤을 보고 멈춰섰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먼저 인사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가 이걸 보내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돌아서서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의 급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받은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좋아했던 인형이 들어있었다.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비슷한 디자인이었다. 이제 정말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녀를 잘 아는 누군가였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일까? 지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추측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혹시 어릴 때 알던 누군가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났던 사람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택배기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지우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의 걸음걸이, 뒷모습의 실루엣, 고개를 숙이는 습관. 모든 것이 묘하게 낯익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 토요일 오후 지우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장을 보고 있었다.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던 중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키 큰 중년 남성이 바나나를 고르고 있었는데 그 실루엣이 매일 택배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과 똑같았다. 지윤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카트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여전히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고 바나나를 하나씩 신중하게 골라서 봉지에 담고 있었다. 분명히 그 사람이야. 지윤은 확신했다. 택배를 놓고 갈 때의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자세가 똑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택배기사가 자신과 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걸까? 남자가 과일 코너에서 정육점 쪽으로 이동했다. 지윤도 몰래 뒤를 따랐다. 그는 돼지고기를 주문하면서 직원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소리가 지윤에게 묘한 데자뷰를 안겨주었다. 낮고 차분한 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디서 들어봤지? 지윤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분명히 예전에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은 흐릿한 기억이었다. 남자가 계산대로 향했다. 지윤은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고 뒤를 따랐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남자의 옆모습을 몰래 관찰했다. 깊게 눌러쓴 모자 때문에 얼굴에 윤곽만 겨우 보였지만 그마저도 어딘가 익숙했다. 갑자기 남자가 고개를 돌려 지윤 쪽을 바라봤다. 깜짝 놀란 지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그리움, 미안함.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눈빛이었다. 남자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갔다. 지윤도 서둘러 계산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다. 주차장을 둘러봐도 익숙한 택배 트럭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택배기사와 고객 사이의 감정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그날 밤 지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매일 택배가 와.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뭐가 와? 작은 선물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근데 발신인이 없어. 그냥 거부하면 되잖아. 무서운 세상에 조심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운 지우는 어린 때 기억들을 떠올려 봤다.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그 시절의 기억들은 대부분 어머니와의 추억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지윤이 어린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그래서 지윤은 아버지 없이 자라왔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그는 지윤을 등에 업고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곤 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했지만 지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혹시 지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 택배 기사가 아버지일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아버지는 분명히 죽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 다음 날 일요일, 지윤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또다시 그 남자를 봤다. 이번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조각을 주고 있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지윤에게는 특별해 보였다. 남자는 혼자였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서 비둘기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지윤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낯익었다. 비둘기들에게 빵을 주는 방식,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 혼자 작게 웃는 모습. 어떻게 이렇게 익숙할 수가 있지? 지윤은 혼란스러웠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가 일어나서 공원을 나가려고 했다. 지윤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은 아니었다. 뭔가 더 확실해진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라벤더였다. 향기로운 냄새가 복도에 퍼졌다. 지윤은 화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메모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이번에도 발신인 정보는 없었지만 화분 밑바닥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 글씨체가 지윤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글씨였다. 어릴 때 누군가 써준 편지나 메모에서 본 것 같은 글씨체였다. 지윤은 서랍을 뒤져서 어린 때 사진들을 찾아봤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장의 사진에는 흐릿하게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뒷모습이거나 멀리서 찍혀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체형과 자세가 택배기사와 비슷해 보였다. 정말 아빠일까? 지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까? 왜 직접 나타나지 않고 택배로만 소통하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지윤은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다. 6살쯤 되었을 때 누군가 그녀를 높이 들어올려 하늘로 날리는 꿈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일은 꼭 물어봐야지. 지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가 누구든 왜 이런 일을 하든 직접 확인해봐야 했다. 월요일 오후 6시 지윤은 일찍 퇴근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반드시 그 택배기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지윤은 긴장했다. 트럭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서고 그 남자가 상자를 들고 내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다. 지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복도로 나갔다. 남자는 계단을 올라오다가 그녀를 보고 멈춰 섰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한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택배들에 대해서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윤을 바라봤다. 모자 그늘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지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낡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꿈속에서 봤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다. 아빠. 지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오랜만이야, 지윤아. 지윤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과 달리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미안하다. 남자, 아니 아버지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6살 때 이후로 22년이 지났구나.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바닥만 바라봤다.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 분노, 혼란, 그리움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22년 만의 일이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진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지윤은 아직도 현실 같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우연히 마트에서 너를 봤어. 그럼 그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갑자기 나타나기가 두려웠어. 너한테 거부당할까봐. 거부당하는 게 무서워서 22년을 숨어 지낸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희를 버리고 도망친 나쁜 아버지야. 자격이 없어. 너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었어. 지우는 눈물이 났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럼 왜 택배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버지 역할? 지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2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이요?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아.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생각만 했다고요? 지윤이 울먹였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었어. 빚도 많고 하는 일도 없고 너희에게 짐만 될 것 같았어. 그건 아빠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와 제가 정할 일이었다고요.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다. 2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아버지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윤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엄마한테는 죽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너한테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빠 혼자 판단할 일이에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의 지윤에게는 더욱 아팠다. 이제 뭘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택배로 지켜본 거예요? 직접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무 혼자 사는 것 같아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와 지금 눈앞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알고 계세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왜요? 내가 나타나면 너희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미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 지우는 다시 눈물이 났다. 22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가끔씩 안부만 묻고 싶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더 바라지 않아. 자격이 없으니까.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이에 2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컸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22년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자신들을 그리워했을까?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 미경은 여전히 지훈이 어린 때 살았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거실 곳곳에 걸려 있었다. 어머니. 지훈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지훈아. 왜 이렇게 갑자기? 미경이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지훈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훈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추궁하는 것도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아빠 이야기는 왜? 아빠 정말 죽은 거예요? 뭔 소리야? 당연히 죽었지. 지우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아빠를 만났어요. 미경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박진호, 내 아빠 말이에요. 어제 우리 집에서 만났어요. 22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거짓말했어요? 왜 아빠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자기가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럼 말해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면 뭐래? 상처만 받을 건데. 지우는 답답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22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미경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지훈이 본 적 없는 상자였다. 이걸 보면 알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꺼내 읽어봤다. 아버지 박진호의 이름으로 된 편지였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너와 지훈이에게 짐만 되고 있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훈에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해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을 거야. 지훈의 손이 떨렸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자책, 미안함, 그리고 포기의 감정들이 가득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그 사람은 마지막에 도박에 빠졌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어.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기억 속의 따뜻한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도박꾼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너를 낳고 나서 경제적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거야.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매일 싸웠어.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넌 어렸으니까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우리 집은 전쟁터 같았어. 그래도 제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넌 아직 6살이었어. 아빠가 도박꾼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없는 게 낫다고 했어. 지우는 사진들을 뒤적거렸다.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들이 보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세 식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다시 나타난 거에 대해서. 미경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아직도 예전 그대로인지. 만나보셨어요? 아니, 만나지 않았어. 만날 생각도 없고. 왜요? 무서워. 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지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22년 전 남편의 배신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떠난 것이라면. 엄마 아빠가 정말 변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상처도 이해가 갔고 아버지의 고민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22년을 혼자 버텨온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하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지윤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뒤적거렸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있던 시절의 추억들.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던 것 같았다. 엄마,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랬어.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 그 사람도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어. 그럼 언제부터 틀어진 거예요? 내가 4살 정도 됐을 때부터인가. 그때 그 사람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 그때부터 점점. 지우는 이해가 갔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22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진실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택배가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기다렸다. 아버지는 상자를 놓으려다가 그녀를 보고 멈춰섰다.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하시던? 모든 걸 들었어요. 도박 이야기도 빈 이야기도.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하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2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거부당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자는 딸의 말에 당황하는 것 같았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22년 전 아빠처럼. 그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지훈과 아버지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22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다. 아버지 박진호는 커피잔을 붙잡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부터.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작고 예쁜 딸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매일 퇴근하면 너부터 찾았고 주말에는 내 얼굴만 봐도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어.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럼 언제부터 틀어진 거예요? 내가 4살 때.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때가 외환위기 직후였거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일자리가 없었어.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우울해졌어. 그때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괜찮다고 천천히 찾아보자고 위로해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어. 생활비는 떨어져가고 전세 보증금 때문에 걱정이고.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주식을 권했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조금 벌었거든. 지우는 이미 끝을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들었다. 그게 시작이었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이 생겼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어. 하지만 주식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 언제부터 도박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고 나서 그 돈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곳에 손을 댔어. 경마, 카지노.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결과는 빚만 늘어났어.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몇천만 원이 됐어. 이자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한 달에 먹고 사는 돈보다 많았어. 지우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엄마한테는 언제 들켰어요? 내가 5살 때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그때 내 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됐어.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내 엄마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어. 배신감, 절망,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어있던 모습도. 그때 제가 무서워했나요? 그래. 큰 소리로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고 울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인지 깨달았어. 지우는 그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큰 소리로 말하는 어른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정말 끊으려고 노력했어. 도박 중독 상담도 받아보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중독이라는 게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 한 달 정도 참다가 또 나가고 또 돈을 잃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엄마는 정말 많이 참아줬어. 하지만 내가 계속 배신하니까 결국 이혼하자고 했어.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없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 아마 아빠 자랑을 할 게 없어서 그랬을 거야. 다른 친구들 아빠는 회사에 다니고 용돈도 주고 놀아주는데 내 아빠는 집에서 우울해하거나 밖에 나가서 돈을 잃고 오기만 했으니까. 지우는 그제야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이해가 갔다.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는지, 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는지. 그 말을 듣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 그때 깨달았어. 내가 있으면 너희들만 불행해진다는 걸.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죽었다고 말하라고 한 거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슬퍼하다가 잊어버리고 내 엄마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가 예상 못한 일이었어. 미안해. 지우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신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났다. 그럼 22년 동안 뭘 하며 사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았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몇 번 죽고 싶었어. 진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도박은 몇 년 더 했어. 정말 끊기 어려웠어.
하지만 언젠가부터 너와 내 엄마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들었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부터 택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져서 택배 일이 그나마 나한테 맞더라. 진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택배 일을 하면서 가끔 너 같은 나이에 딸을 둔 아버지들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어. 그래서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혹시 결혼했나, 직장은 다니나, 건강하게 잘 지내나. 지우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22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 처음 저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울고 싶었어. 우리 지윤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싶어서. 동시에 미안했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함께 있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택배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거고요. 한 번만이라도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 비록 숨어서지만. 지우는 눈물이 났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도 나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 22년 만에 다시 부르는 호칭이었다. 진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너만 괜찮다면 가끔씩. 저는 괜찮지 않아요. 지윤이 말을 끊었다. 22년의 빈자리가 하루아침에 채워질 순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봐요. 진짜 변했는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지윤아. 정말 고마워.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윤은 아버지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매일 오던 택배는 중단됐지만 대신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오늘 비가 와서 걱정이 된다. 감기 조심해라. 잘 자라 같은 단순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지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다.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22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산 사람에 대한 분노가 공존했다. 때로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 때로는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친구 수진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다. 정말? 아빠가 살아계셨어? 수진은 깜짝 놀랐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응. 나도 어이가 없어. 그런데 어때? 다시 만난 기분은?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복잡해. 이해해. 누가 봐도 복잡한 상황이야. 수진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수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글쎄. 나 같으면 일단 시간을 두고 봤을 것 같아.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실망시킬 건지.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22년이나 잃었는데 더 기다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성급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상처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이런 일은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지윤의 집이 아닌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지윤을 보자 일어나서 어색하게 인사했다. 고마워, 와줘서. 별 말씀을요. 지윤도 어색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윤아,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더 알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이야기 좀 들려줄래?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뭘 알고 싶으세요? 다 궁금해.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첫사랑은 언제 했는지. 그 말에 지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참 평범하게 자랐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내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맞아요.
아빠 없이도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학 시절의 추억, 첫 직장에서의 경험,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22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혹시 외로웠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요. 특히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지훈도 자신이 너무 차갑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다. 아빠도 22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떠난 후의 공허함,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했다. 정말 많이 후회했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았어. 지켜보고 계셨어요? 멀리서.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봤고 졸업식 때도 멀리서 봤어. 지우는 놀랐다. 정말요? 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말을 걸어주셨으면. 그랬으면 좋았을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저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딱히 원하는 건 없어. 그냥 가끔씩 안부만 알 수 있으면 돼. 멀리서라도 내가 잘 사는 걸 볼 수 있으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더 바랄 자격이 없어. 지우는 아버지의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까? 아빠,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해. 용서해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봤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진 후의 상처도 컸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우는 자문했다. 2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 아버지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딸이 행복해지는 것은 좋지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를 보며 지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미경의 눈이 빨간 것을 보니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이야기 때문이죠? 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미경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야. 엄마,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람을 믿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진 후로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 어떤 식으로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늦게 들어오는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지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 같았다. 한 번은
내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없어진 적이 있어. 정말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 내가 평생 모은 돈, 너를 위해 아껴서 모은 돈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래도 참았어.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 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빠가 떠났군요. 마지막에는 나도 포기했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 지우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22년 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 그런데 왜 제가 아빠와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으세요? 미경은 쓴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내 딸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딸이기도 하니까.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미 22년이 지났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많이 정리됐어.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엄마, 혹시 아빠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미경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야? 아니면 미워하시든지요. 완전히 정리됐다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실 텐데. 미경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엄마,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잊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 미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좋았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 지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첫사랑이자 첫 남편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 아빠를 만나보는 건 어때요? 싫어.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나고 싶지 않아. 왜요? 무서워. 또 속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지우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권리도 없었고 어머니의 감정을 강요할 수도 없었다. 엄마, 그럼 이래요. 제가 아빠와 천천히 관계를 정리해 갈 테니까 엄마는 엄마 마음의 정리를 하세요. 내 말은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거나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두고 정리하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엄마와 이야기해봤어요. 어떻게 나왔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미안해. 내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아빠도 알고 계시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 하지만 내 엄마가 만나주실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언젠가 부모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까? 아빠,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죠? 당연해.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그럼 기다려주세요. 엄마도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후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다. 결혼 앨범부터 지훈이 어렸을 때까지의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엄마, 이때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랬어.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 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도 이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다정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더 아팠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게. 미경은 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 사람.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지금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았을 거야. 지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완전한 분노나 증오가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정말 변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상상할 수 없어.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앉아서 22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배신, 홀로 딸을 키운 힘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난 그 사람.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인지 그리움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정말 변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렸다. 지훈과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딸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두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익숙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한동안 중단됐던 택배가 다시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상자가 평소보다 작았고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통과 작은 액자에 든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다. 지훈이 6살 때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22년 전에 행복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우리 사랑하는 지훈이에게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한 달 동안 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빠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 22년 동안 꿈꿔왔던 시간들이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비록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너는 스스로 일어서서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내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어. 아빠는 이제 멀리 떠날 생각이야. 부산에 있는 작은 택배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거든. 더 이상 너희들 주변에서 맴돌면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가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 그때까지는 기다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야. 22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나쁜 아버지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지훈아. 그리고 내 엄마도 잘 모시고. 아빠는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아빠가. 지훈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계속 흘렸다. 아버지가 떠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 이제 막 시작된 관계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22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도. 지훈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빠, 편지 받았어요. 읽어봤니? 네. 정말 떠나실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너희들도 나도. 언제 떠나세요? 내일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요? 미안해. 인사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지우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떠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떠나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빠. 응? 부산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그리고 가끔씩 안부 전해주세요. 편지로라도. 그럴게. 아빠. 또 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사랑해, 지훈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그는 떠난 후였다.
작은 원룸은 비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새벽 5시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지우는 빈 원룸 앞에 서서 복잡한 마음이었다. 2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또다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22년 전과 달랐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행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가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래?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미경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6살 때의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함께 놓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사진을 비췄다. 사진 속의 아버지와 어린 지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그리움과 희망이 섞인 미소였다. 언젠가 아버지가 정말 변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약속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아버지로부터였다. 부산에 잘 도착했어.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게. 언젠가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 돌아갈게. 사랑해, 지윤아. 지윤은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다. 저도 기다릴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아빠. 그렇게 지윤의 일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매일 오던 택배는 없어졌지만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오는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의 근황,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들. 몇 달 후 어머니 미경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고 가끔씩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변했다면 언젠가 만나볼 생각 있어요? 글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성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었다. 22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후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편지가 왔다. 지윤아, 아빠가 부산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도박은 완전히 끊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된 것 같아. 언젠가 너와 내 엄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책장 위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사진 속의 행복한 순간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함께 22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었다.